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진짜 안 좋죠? 지금 상승과 하락 종목의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의 종목들이 대다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미국 쪽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우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증시에 이제 악재를 작용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를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철수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일본 등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철수 권고를 내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는 모습, 이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리스크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후발 뉴스들은 꼭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전쟁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는 이 가스나 원유 그리고 옥수수나 밀 같은 이런 식량 쪽의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요. 한국 역시도 영향을 받는 기업들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긴축 가속화 우려도 지속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100%로 반영했고 25bp 인상 가능성을 47.9%, 50bp 인상 가능성을 52.1%로 전망했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지금 이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요 전망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국에게 좋은 건 뭐냐? 인상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이제 25B,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25BP 인상하는 게 그나마 좀 숨을 고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WTI 같은 경우에는 94.1달러, 3.58% 상승 마감했고요.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 달러는 혼조해 금 가격 역시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비치 61.7로 큰 폭의 둔화세가 보여졌는데, 일단 미국 내 지표 역시도 조금 아쉬운 게 보여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신뢰성, 이 블러드가 이번에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7월 1일까지 100bp의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 그리고 3월에도 50bp의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 자,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원래 이 양반이 이전부터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라 이번에도 좀 극단에 있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던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번에 뉴스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요거를 단순하게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으로 과소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 이 발언은 볼만하다. 요렇게 주목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시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이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요거는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 역시도 연내 출해 인상 전망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50bp는 글쎄라고 하면서 이 한 번에 이제 많이 올라가는 빅스텝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결국에 이러한 내용들은 파월의장의 의견에 따라 갖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월의장의 입이 어떻게 열릴지 요걸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부가 6인 9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걸 검토한다라고 하고 무엇보다도 QR코드도 폐기할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유용성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폐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이 백신 패스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가지고 이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좋지 못한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백신 여권 관련주, 백신 패스 관련주들 이런 쪽들은 주목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뭐 주목 봤으니까 이제 약간 숨고르기 할 타이밍도 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CD 공급 과잉.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 중국은 증설을 중단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철수를 앞당겼습니다. 일단 LCD 같은 경우에 그 수요가 다 OLED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LED를 집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요 내용을 왜 한번 언급을 했냐면 한국에서 아직도 LCD 관련된 부품을 이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체크를 해놔라. 그리고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라. 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시장 정리 잘 들었다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장 전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보여드린다라는 거. 근데 여기엔 요것만 있냐? 아니죠. 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 분석한 것도 올려드리고요. 뉴스도 올려드리고 공부해 볼 만한 이런 리포트들도 정리를 해서 그날 막 몇십 개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한 두 개, 세 개 꼽아갖고 요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요거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체크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예, 요거 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영상 탭 옆에 커뮤니티 있잖아요. 제 채널. 네, 그 커뮤니티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되는 거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이게 또 저점을 이탈해가지고 빠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지금 악재가 나와가지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건데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온 뉴스를 먼저 보자면요.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청약 미달 실권주가 200만 주 나온다. 일단 기존 주주 청약률이 97.44%다라고 하는데 실권주가 요만큼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100%가 가깝지 않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한 거지?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97%가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라고 하더라도 금방 커버가 가능한 억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95%는 일단 넘겼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 나와가지고 청약을 받게 돼가지고 순식간에 이 200만 주가 동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적인 반등 한 번 정도는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실권주가 요만큼 나왔다는 데에서 가장 큰 이 이유라고 하자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혹은 그 기대감이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은 받았을 테니까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큰 걱정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우디랑 주조 단조 공장 요거 지금 짓는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이걸 필두로 사우디에서 무언가 사업도 계속해서 이제 전개 나갈 수 있는 거 이거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우디를 필두로 이 사우디 말고도 중동 지역으로 차근차근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사우디 내에서 원전이나 뭐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을 때 아니 우리 쪽에 벌써부터 이렇게 공장 지어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쓰지 않겠냐 이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중동 쪽에서 굉장히 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걸 첫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SMR 관련된 내용들도 자 뉴스케일 파워 대형 호재가 이렇게 나온다. 최대 공공 전력 기업이 SMR을 도입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회사 입장에서는 돈 계속 벌 수 있겠구나. 요 기대감도 하나씩 하나씩 가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서 SMR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의 유럽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뭐 등등 볼 수 있는 나라들은 되게 많겠죠. 뭐 남미나.
과연 시장은 너무 좋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얘기가 없는데 수소 쪽도 이제 대선 끝나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가스터빈 과도기적인 제품으로서 이제 석탄보다는 가스가 낫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고요. 이 수소와 가스를 합친 이런 제품들도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지고 있죠. 해상 풍력 부분에 있어서 두산중공업이 업계 1등이다. 물론 한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로 치면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국 기준으로는 한국 업계 1등이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있으면 연구 개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두산중공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미래 먹거리만으로 본다면 아쉬울 건 없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다만 이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불안한 그런 기분이 이 청약을 좀 안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을 먼저 보자면 최근에 여기 아래쪽 부분에서 외국인이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오늘 이 외국인이 마이너스를 크게 안 떨어주는 모습을 준다면 그러면은 잘 하면은 요거 물린 거 어떻게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추가 매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적게 나올지, 많이 나온다면 그 이전에 이거 하루 매수한 거 있잖아요. 요거보다 많이 나올지 이걸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플러스가 찍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아래서부터 외국인 매수 꾸준하게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은 체크해 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계속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어주면 좋고, 아니면은 일단은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지지라인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 여기였는데 이걸 확실하게 오늘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지지라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그어볼게요. 다음 라인이 여기죠. 딱 그 부분에서 일단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가 되겠네요. 네, 해서 일단 1번 지지라인 현재 여기 위치, 2번 지지라인 15,000원, 거기서 만약에 15,00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요 481선까지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는 20개월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만 반등해주면은 20개월선 지지받고 튕겨 올라가 줄 수 있겠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베스트가 뭘까 생각해보면 여기서 지지받고 20개월선이랑 지지라인 같이 튕겨 올라가주는 그러한 모습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지지라인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하나씩 하나씩. 자, 요거는 근데 취향 맞춰서 난 조금 더 볼래 하면 더 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비중 조절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보여졌을 때의 저항 라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요 선들 싹 다 지울게요. 그리고 어떤 걸 주목해 보는 게 좋냐라고 말씀드리면 요 오늘 나온 음봉 있잖아요. 이 저점이 어디서 깔릴지는 모르겠지만 요 음봉 요 시작점 있잖아요. 여기 위를 뚫고 올라가야지 조금 많이 올라가는 그림이 연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차트가 만약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쳤을 때 어디서 움직여야 되냐? 요 음봉 안에서. 요 음봉 안에서 움직이면 횡보하는 거 괜찮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뚫고 딱 위에서 자리 잡아주면 야, 이거 본격적인 상승이 여기서부터인가? 이것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그러한 자리를 한번 튕길 때 윗꼬리가 잡힙니다. 괜히 잡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힘이 보여지는 자리니까 이런 것들도 잡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또 기대할 수 있는 거. 21선이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21선을 뚫어주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두산중공업의 특징 중에 하나.
자, 과거부터 볼린저 하단을 찍고 21선을 돌파하면 21선 볼린저 상단까지는 이렇게 가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1선을 만약에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더 내려오겠지만 21선 볼린저 상단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본다면, 자, 현재 일단 지지 라인에 도착했다라는 건 오케이, 알겠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끝나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잡힌 이 음봉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준다면 홀딩. 괜찮다. 괜찮다. 자, 그리고 이 위쪽으로 딱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다. 근데 가장 베스트의 그림은 21선 돌파가 되겠다. 그리고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21선 볼린저 상단까지는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중공업 차트 정리까지 한번 싹 해봤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것들 말씀드리고 보면 좋을 만한 것들도 다 이렇게 정리해더라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갑자기 확 진행이 된 것이라 마음이 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 위로의 말이 여러분들께 얼만큼의 위안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도 완전히 끝난 거 아니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회사의 재료는 살아있잖아요. 화이팅 하셔라. 이 말씀드리면서 이 두산중공업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영상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한 번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